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이번 시간 월요일 121번 난입자들에게 빚을 졌어요. 한국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가 난입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네요. 갚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난입자들이라는 표현은 난입자들이란 표현은 실제로는 우선 이 뜻에 겉으로 드러나는 뜻은 난입자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갑작스럽게 막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으로 의미로 썼지만 그래서 이제 작은 따옴표를 한 거예요. 실제 진의를 잘 살펴보라는 의미로. 실제 의미로는 빚을 졌으니까 더더군다나 빚을 진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난입자들이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난입자들은 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표자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시민들의 삶이 가장 많이 잘 반영되는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그런 민주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서는 억압된 적이 많았어요. 민주주의가 억압된 적이 많았어요. 건국되자마자 나라가 광복되고 미국의 군정,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런 다음에 전쟁,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죠. 그 다음에 잠깐 동안의 장면 정권의 민주주의 조금 있었고 1년도 못 됐고 1년 좀 됐고 그 다음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그 다음에 전두환 세력의 후신인 친구였던 노태우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부터 완전하게 민주주의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1945년 8월 15일부터 이때가 1993년이니까 얼마입니까? 50년, 40몇 년, 5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우리는 억압된 상태에서 살아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데 그럼 계속 숨죽이고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의 선봉장에 섰던 분들이 바로 난입자들인 것이지요. 자,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여러분들. 내일이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1980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몰라도 1980년 5월 18일 저희 전라남도 광주라는 도시를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자, 일문단 보겠습니다. 어둑한 건물 안 속절없이 밀려든 속절없이는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밀려든 그날의 여명은 새벽빛이죠. 새벽빛은 죽음의 빛, 절망의 빛이었을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입니다. 전남 도청 복도에서 안종필과 문재학은 웅크리고 드러누워 죽음을 맞았다. 예쁜 얼굴에 짧은 머리, 흑백의 얼룩무늬 교련복이 16살 소년 시민군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민군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외신 기자, 우리나라 기자가 아닌 외국의 기자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두 고교생의 주검, 시신인 거죠. 지난주 신문 지면에서 마주쳤을 때 내 기억은 41년 전 5월의 늦은 오후 예배당 장의자에 차려진 소박했던 밥상 주변을 더듬고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41년 전 5월이면은 1980년 5월입니다. 그런 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광주 변두리의 신축교회 목사관에 살았다. 신축교회니까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의 목사관에 살았다. 아버님이 목사였나 보죠. 78년
지원동의 장로교회에 부임한 아버지는 이듬해 교인들을 설득해 큰 길가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1979년이니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80년 봄, 우리 식구는 예배당 지하에 마련된 목사관으로 이사했고 채 2달이 되지 않아 5.18이 터졌다. 군인들이 총을 쐈다는 소식과 함께 무장한 시민군이 동네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총으로 무장을 해서 이 정규 군인들과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누가 잘못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쌤이 말하자면 이 군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4층 높이 종탑까지 달려있어 사주 경계와 방어에 용이했다. 높은 데 있으니까요. 카빈총을 든 시민군들은 예배당을 거점 삼아 시가전을 대비했다. 시가전,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시 외곽을 봉쇄하고 진압작전을 준비하던 계엄군과 간헐적 가끔씩 교전이 이어졌다. 그날은 계엄군 재진입을 하루 이틀 앞둔 날이었을 것이다. 오전부터 교회 주변에 총성이 요란했다. 길 건너 남국민학교 쪽에 진출한 계엄군과 교회 시민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늦은 오후, 소강 상태라는 말은 조금 이제 잠잠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잠잠해지다. 잠잠해진 상태. 아버지가 청년들 예닐곱을 데리고 내려오자 어머니가 서둘러 밥을 짓고 라면을 끓였다. 장발에 국방색 야전 상의를 걸친 사내 하나가 밥술을 뜯어 말고 나를 부르더니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쥐어주었다. 은색 동전의 쇠 비린내와 함께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동여맨 까끌한 붕대 감촉이 전해왔다. 그들은 교회에서 보던 대학생 형들과는 말투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사뭇 달랐다는 말은 조금 많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나는 YMCA에 다니던 외삼촌이 몇 년 뒤 건넨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광주 항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한 책. 짐작할 수 있었다. 책은 시민군의 출신 배경을 이렇게 적었다. 시민군의 출신 배경. 어떤 사람들이 시민군이 되었나에 대한 설명인 거죠. 10대 후반과 20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들의 직업 대부분은 노동자, 목공, 공사장 인부 등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구두 닦기, 넝마주의, 불황아, 일용 품팔이 등이었다. 구두를 닦는 사람, 넝마주의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길거리에서 어떤 재활용 이런 것들을 줍고 그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황아는 뭐랄까 일정한 거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황아라고 하고 일용 품팔이는 하루에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면 사회의 지금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많았고 어쩌다 예비군복을 입은 장년층도 있었다. 출생성분이 참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까 이 글쓰기가 말했던 대학생들과 대비가 되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이제 전남 도청이 있다 그랬잖아. 도청이 건물인데요. 여기에 이제 군인이 여기를 점령하러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야. 뭐 엄청 많은 수고. 도청 안에는 1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해. 그러면 싸움이 될 수 없지, 그지? 이 군인의 뺑 포위해가지고 막 탱크도 있고 대동소총도 있는데 카빈총은 대동소총이 아니거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 근데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지금 평가는 의로운 죽음을 맞은 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절박함의 실체,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중학생인 내가 헤아리기는 쉽지 않았다. 나를 깨치게 한 것은 20살 무렵 읽은 황지우의 시였다. 시인은 80년대 초반 광주 일구와 경북고의 야구 경기, 관람기에 빌려 쓴 5월 그 하루 무덥던 날이라는 시에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김영랑 시인의 모랑이 피까지는 이라는 시의 일부 구절이네요. 근데 그걸 제목으로 썼단 얘기지. 광주의 시민군을 편파 판정 격분에 필드로 뛰어든 겁없고 무모한 청년들에 비유했다. 이거 부정적 아닙니다. 긍정적입니다. 숫제, 윗옷을 벗어버린 두 청년은 114m 외야석에서 구장으로 뛰어내린다. 주심에게 항의하렴. 외야 쪽에서 홈으로 달려 들어온 휴가병은
전경 경비대에 그대로 안긴 채 들려나간다. 아마 지 목숨이 하나뿐인 사실도 사실 잊어버린 사람들도 다 저런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분들이죠. 요게 바로 이 분들인 거죠.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재격과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앞뒤 재지 않고 이유 따지지 않고 필드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난입이었다. 동전 쇳내와 까끌한 붕대 감촉으로 남은 내 기억 속 장발 시민군 카빈총을 들고 도청 창가에서 생애 마지막 새벽을 맞이했을 안종필 문제학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층 노동자, 불황아, 고교생 애초부터 필드에 난입하지 않고서는 목소리 낼 기회 자체가 박탈된 이들이었다. 요 문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요 문장. 그들의 삶과 말은 누구에 의해서 대표되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고 국가 권력엔 정치사회적 동원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인정도 못 받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국가 권력의 야만적 폭력에 분노해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역사의 그라운드 한복판에서 총을 들고 난입한 것이다. 항쟁은 진압됐지만 그들이 하나뿐인 목숨과 맞바꾼 정치적 존재의 증명은 목숨과 맞바꾼 정치적으로 살아있음. 그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 의미 있음은 군대 총칼 앞에 숨죽인 소시민의 존재들을 시민이란 정치 주체로 고양시켰고 업시켰고 7년 뒤 1987년입니다. 우리 영화도 있죠? 1987. 재헌헌법이 문자로서 선취한 시민적 공화 이념을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제 글자는 쓰여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뭐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말로는 그 헌법에 공화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의 목숨 맞바꾼 희생 덕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87년에서야 실제로서 이 이념을 불모의 대지에 무생명성, 황량한 무생명성의 공간, 황량한 그런 곳에 착근시켰다, 뿌리를 내렸다. 뿌리 내리다예요. 한국 민주주의는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난입자들에게 빚진 민주주의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선생님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도청에 남아서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피하지 않고 맞이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부모님의 당연한 사랑 혹은 뭐 어떤 당연한 뭐 그런 것들은 항상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겸손하고 여러분 겸손하고 항상 무언가 내가 받은 만큼 나중에 되갚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하루하루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21번 난입자들에게 빚진 한국 민주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